당신이 태어난 시각, 그 안에 전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태어난 시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시각에는 전생에서 가져온 업보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만 유독 힘든지, 왜 이 사람과 인연이 깊은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고요. 전생에서 지은 공덕이든 갚아야 할 빚이든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을 업이라 부르죠. 동양 철학에서는 수천 년간 이 업의 흐름을 사주로 풀어왔습니다. 사주팔자란 무엇일까요?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4개의 기둥으로 세우고 각 기둥에 천간과 지지를 배치한 8글자입니다. 이 8글자 안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거든요. 연주, 월주, 일주는 날짜만 알면 누구나 같지만 시주만큼은 오직 그 시각에 태어난 사람만의 고유한 코드입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주의 4기둥은 각각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연주는 조상의 기운, 월주는 부모의 기운, 일주는 자기 자신, 그리고 시주는 전생에서 가져온 업보와 말년의 운을 나타냅니다. 시주가 바로 전생과 현생을 잇는 다리인 셈이죠. 그래서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라도 시각이 다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980년 5월 15일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 3시에, 다른 한 사람은 오후 2시에 태어났어요. 연주, 월주, 일주는 같지만 시주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2시즌별 업보의 흔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먼저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자신은 하루가 바뀌는 경계, 음과 양이 교차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전생에서 깊은 수행을 한 영혼으로 봅니다. 직관력이 남다르고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죠. 그런데 자시생은 특이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겉도는 느낌을 자주 받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전생에서 홀로 수행한 업의 흔적이에요. 세상과 거리를 두었던 전생의 패턴이 현생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시에 태어난 분들이 이 업을 풀려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든 모임이든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전생에서 풀지 못한 과제를 이번 생에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축시는 소의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전생의 업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어요.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대단합니다. 축시생의 전생 업보는 주로 재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생에서 재물을 쌓았으나 나누지 못했던 업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생에서 돈을 벌어도 쉽게 모이지 않는 시기가 반복됩니다. 번 만큼 나가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축시생은 중년 이후에 재물운이 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이 오히려 단단한 기반이 되거든요. 나눔을 실천하면 재물의 흐름이 더 빨라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보겠습니다. 호랑이의 시간이죠.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태어난 분들은 전생에서 리더였던 혼이라고 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인시생의 업보는 권력과 연관됩니다. 전생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쓰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서 조직 생활이 힘들거나 윗사람과 갈등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머리 숙이는 걸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시생은 남을 위해 힘을 쓸 때 업이 풀립니다. 자기를 위한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을 때 비로소 운이 열리거든요. 멘토나 선생님 역할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묘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토끼의 시간, 해가 막 뜨는 여명의 시각이죠. 묘시생은 전생에서 예술가나 학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기질을 타고나거든요. 묘시에 태어난 분들의 업보는 표현과 관련됩니다. 전생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살았던 업이 있어요.
그래서 현생에서도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속으로는 할 말이 많은데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죠. 묘시생이 업을 풀어가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자기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는 것이 곧 업의 해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진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용의 시간이에요. 동양에서 용은 가장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진시생은 전생에서 큰 복을 지은 영혼으로 봅니다. 타고난 운이 좋은 편이죠. 그런데 진시생에게도 업보가 있습니다. 전생에서 쌓은 복이 크다 보니 현생에서 쉽게 얻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복이 줄어듭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진시생의 업보예요. 진시에 태어난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매일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연습을 하면 타고난 복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해지면 운이 급격히 기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시즌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본인의 태어난 시각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여쭤보시면 대부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정확한 시각을 아는 것이 사주풀이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사시,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보겠습니다. 뱀의 시간이죠.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사시생은 전생에서 지혜를 닦은 혼으로 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판단력이 뛰어나죠. 사시생의 업보는 의심과 관련됩니다. 전생에서 지나치게 분석적이었던 탓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업이 남아있어요. 현생에서도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신당할까봐 먼저 벽을 치는 거죠. 사시생이 이 업을 풀려면 용기를 내서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뢰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녹이는 열쇠거든요. 한두 번 상처받더라도 결국에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시,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말의 시간이에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때이죠. 오시생은 전생에서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혼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행동력이 강합니다. 오시생의 업보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전생에서 너무 빠르게 달려온 탓에 중요한 것을 놓쳤던 업이 남아있어요. 현생에서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도 조급함 때문에 망치는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오시에 태어난 분들은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큰 결정 앞에서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산책처럼 천천히 흐르는 활동이 업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양의 시간이죠. 양은 순하고 평화로운 동물이잖아요. 미시생은 전생에서 남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혼으로 봅니다. 배려심이 깊고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시생의 업법은 바로 이 배려에서 옵니다. 전생에서 남을 너무 많이 돌본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업이 있거든요. 현생에서도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작 본인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요. 미시생이 업을 풀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컵이 가득 차야 남의 컵도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미시생에게는 가장 큰 성장입니다. 신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원숭이의 시간이에요. 원숭이는 영리하고 재주가 많죠. 신시생은 전생에서 다재다능한 삶을 살았던 혼입니다. 손재주가 좋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신시생의 업보는 깊이의 문제입니다. 전생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하나도 깊이 파고들지 못한 업이 남아있어요. 현생에서도 이것저것 손대다가 어느 것 하나 완성하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시에 태어난 분들은 하나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지금 하고 있는 한 가지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완성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업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유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보겠습니다. 닭의 시간이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유시생은 전생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혼으로 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고 원칙을 중시합니다. 유시생의 업보는 완벽주의에서 옵니다.
전생에서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업이 현생에도 이어져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유시생이 업을 풀려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실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전생의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술시,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개의 시간이에요. 개는 충성과 헌신의 상징이죠. 술시생은 전생에서 누군가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혼입니다. 의리가 강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술시생의 업보는 집착과 관련됩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지키려다 놓쳐버린 아픔이 업으로 남아있어요. 현생에서 이별에 유독 약하거나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떠나는 사람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지죠. 술시에 태어난 분들은 보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인연이 다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비워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놓아주는 것이 바로 업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씨,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돼지의 시간이죠.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모든 것이 정리되는 때입니다. 해시생은 전생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던 혼으로 봅니다. 복이 많고 인복도 좋은 편이에요. 해시생의 업보는 나태함에 있습니다. 전생에서 풍족했기 때문에 노력 없이 얻는 것에 익숙했던 업이 남아있거든요. 현생에서 재능은 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거나 편한 것만 찾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시에 태어난 분들은 부지런함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찍 일어나기, 매일 걷기, 꾸준히 공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전생의 업을 씻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2시즌별 업보의 흔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본인의 태어날 시각과 맞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같은 유형의 시련이 계속 찾아온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마다 비슷한 이유로 이별하는 분이 계시죠. 상대만 바뀔 뿐 패턴은 같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풀어야 할 업보의 신호거든요. 두 번째 패턴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전생에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현생에서 다시 만난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인연일 수도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원인 모른 두레임입니다. 물을 무서워하거나 높은 곳을 유독 두려워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없는데도 이런 공포가 있다면 전생의 기억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타고난 재능입니다. 배운 적 없는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감각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 피아노를 치는데 천재적인 감각을 보인다든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언어를 유독 빨리 배운다든가요. 이건 전생에서 갈고 닦은 재능이 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꿈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현실과 전혀 관련 없는 시대나 장소가 나오는 꿈이요. 조선시대 풍경이 나오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국의 풍경이 등장한다면 전생의 기억이 꿈을 통해 떠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패턴들을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지 살펴보세요. 거기에 업보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식입니다. 내 안의 업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풀린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상황을 반복하는지, 왜 이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인식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업을 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업보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행위예요. 분노와 원망에 매여 있으면 업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시, 즉 나눔입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남에게 나누는 것이 공덕을 쌓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특히 자기가 가장 아까우는 것을 나눌 때 업이 크게 풀립니다. 돈이 아까운 사람은 돈을, 시간이 아까운 사람은 시간을 나누세요. 네 번째 방법은 참회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오늘을 되돌아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선행입니다. 크게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만난 어르신께 인사드리기,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 잡아주기,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업보도 녹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주에서 업보 해소의 시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10년 단위로 바뀌는 큰 운의 흐름을 말하죠. 이 대운이 바뀌는 시점에서 업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운이 트이거나 반대로 시련이 찾아오는 것도 대운의 변화와 관련이 깊어요. 특히 사주에서 관살이 강한 시기에는 전생의 업보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동시에 업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시련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그래야 다음 대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3년간 지속되는 애군의 시기인데요. 이것도 전생의 업보와 연결됩니다. 삼재 기간에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내면을 다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업보가 크게 줄어들거든요. 또 하나, 공망이라는 개남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빈자리, 없는 기운을 뜻합니다. 공망에 해당하는 글자가 시주에 있으면 전생에서 미완성으로 남긴 숙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숙제를 현생에서 완수하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시면서 나쁜 결과만 걱정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주는 운명의 선고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목적지까지의 길을 안내해주지만 핸들을 잡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서 가져온 업은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업은 풀릴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은 항상 현재의 나에게 있습니다. 전생의 업과 인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전생의 업이 가장 깊이 반영되는 곳이죠.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주에서 월주와 시주의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전생 인연을 읽을 수 있거든요. 월주가 시주를 극하는 구조라면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갈등이 현생에서 부모 자식 관계로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인연도 전생의 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주에서 일주와 시주의 조화를 보면 배우자와의 전생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라면 전생에서 좋은 인연이었던 것이고, 충돌하는 구조라면 풀어야 할 업이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인연은 시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주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복이 있는 것이고, 시주에 갈등의 기운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생의 업을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과 이런 관계인지 이해하면 원망 대신 수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수용이 바로 업을 풀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전생의 업과 탄생 시각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시즌별 업보의 흔적부터 업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많은 내용을 다뤘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어난 시각에는 전생의 업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 업보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현생에 나타납니다. 셋째, 인식, 용서, 나눔, 참회, 선행으로 업을 풀 수 있습니다. 넷째,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과제입니다. 전생의 업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짊어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업을 풀겠다고 결심한 영혼만이 이 세상에 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안의 업보를 이해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현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업보가 복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